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서기 1101년, 고려 숙종 6년,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고액권 명목화폐가 발행되었다. 고려인들은 이 고액권 화폐를 은병 또는 활구라고 불렀다. 고려의 은병은 동시대 외국 은화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동시대 유럽, 중동, 중국, 일본에서는 고액권 화폐로 주로 금화와 은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금화와 은화를 사용하면 화폐의 인명가와 금속값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인 주조차익을 얻기 어렵다. 금과 은은 귀금속이기 때문에 명목가치와 소재가치가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고려 왕조는 상업가 출신인 왕건이 건국한 나라답게 지배층이 경제적 이익에 밝았다. 이에 따라 고려의 지배층은 주조차익을 확보하기 위해 은병에 은 한 근만 포함시키고 비교적 저렴한 구리를 혼합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려 조정은 은병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액 화폐를 활용한 대규모 물자 조달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실물 가치보다 높은 명목 가치를 부여하여 국가가 주조차익을 확보하고 이를 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동시대 다른 지역의 은화보다 진일보한 형태였다. 다른 지역의 은화는 실물 화폐였던 반면 고려의 은병은 법정 화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순수 은 중량에 의존하던 체제보다 화폐 경제의 원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용이 전제되어야 했다. 고려 조정이 주조차익 확보를 위해 구리를 혼합하기 시작하자 민간에서도 이를 모방하거나 은 함량을 극단적으로 낮춘 위조 은병이 성행하게 되었다. 은병 내부에 구리를 채우거나 겉면에만 은을 입히는 방식이 널리 퍼졌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숙종 6년 6월 금과 은은 천재 정수이자 국가의 보배인데 간사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 몰래 주조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유통되는 은병에는 모두 표인을 찍게 하고 미반자는 중죄로 다스리라. 이는 그레샴의 법칙에 따른 악화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은의 함량을 보증하는 표인을 통해 화폐 신용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다. 이로 인해 고려 조정은 은병 발행을 엄격히 통제하여 시중에 양질의 화폐만 유통되도록 관리하였다. 호조 소속의 경시선은 은병의 은 함량을 철저히 감독하였다. 경시선은 물가와 유통 질서를 담당하던 국가기관이었다. 은병 한 개의 교환 가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수도 개경에서는 쌀 15에서 16석으로 약 480만 원, 지방에서는 쌀 18에서 19석으로 약 576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였다고 한다. 이는 은병 한 개의 가치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당시 고려는 대규모 은광 개발 이전 시기로 은의 공급이 제한적이었고 재련 기술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은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특히 은 공급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거래에서는 은병을 절단하여 무게를 재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은병은 국제무역, 군수품 조달 등 대규모 거래에 주로 사용되었다. 고려사 예종 4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등장한다. 장군 양선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계로 출정하자 은병 2개를 하사하였다. 2월 경진일 왕이 건덕전 남문 밖에 거둥하여 장군 김현과 임저 등의 군대를 사열하고 술과 은병을 하사하였다. 5월 계유일에 좌승선 시무를 동북 변방에 파견하여 동계의 군사를 격려하고 은병 40개를 나누어 주었다. 이 기록을 통해 고려 왕실이 장군과 군사들에게 군자금으로 은병을 지급하였고 군대는 이를 이용해 시장에서 군수물자를 구입하며 출정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유시 기름시장, 마전 말시장, 저전 돼지시장, 지전 종이시장, 철동 철제무기와 농기구를 거래하는 시장 등 다양한 전문 시장이 존재했다. 개경에서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업종별로 모여 전문 거리를 형성하였다. 특히 철동에서는 철제 무기류와 농기구, 금속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 생산과 판매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전투 중 전사한 장수의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은병을 지급하였다. 서기 1109년
고려왕 예종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신기군 박회절의 공을 추모하여 그의 처와 자식에게 은병 2개와 능라사견 15필을 하사하였다. 고려사 고종 10년 기록에서는 은병이 행사물자 조달에 활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왕이 지를 내리기를 양계와 우도의 진병 법석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무슨 복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중사를 파견하여 내고에 은병 300개를 내어서 여러 도에 나누어 주었는데 경상도에는 200개, 전라도에는 60개, 충청도에는 40개를 주었다. 진병법석은 군대의 안녕과 국방을 기원하는 대규모 불교 행사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속식을 제공했으며 만취 음식으로 막걸리, 유밀과 다식, 떡과 만두, 해산물과 국, 제철 과일 등을 대접하였다. 수천에서 수만 명의 군사, 승려, 백성이 모이는 행사에 필요한 막대한 물자를 은병 300개로 구매해 해결했다는 것은 대규모 국가 관련 행사 비용이 화폐로 집행되었음을 입증한다. 이 기록은 은병이 지방 재정 보충과 물자 조달에 활용된 화폐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당시 경제 구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지방시장의 수용력이다. 지방에서도 은병을 수용하고 이를 실물 자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민폐 방지와 화폐의 역할이다. 기존의 현물 징수를 화폐 지출로 대체함으로써 국가가 시장을 활용해 백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가재정의 화폐 운용이다. 진병 법석과 같은 대규모 행사 비용이 은병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은 국가재정이 화폐를 통해 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고려는 평시에는 현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지출이나 특별 예산 집행 시에는 은병과 같은 고액 화폐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물자를 조달하였다. 이는 고려의 화폐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고려 시대에는 은의 절대량이 많지 않아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6세기 말 명나라나 일본처럼 은이 다양한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은병은 고액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경의 고려 도경 기록을 보면 고려에서는 고액 거래에 은병을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옷감인 모시를 사용했으며 가장 소액 거래에는 쌀을 이용했다고 한다. 고려의 은화인 은병은 1101년 숙종 6년에 처음 발행되어 약 30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고액 화폐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뒤 1408년 태종 8년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유교적 질서, 즉 산업공상과 중농억상 사상이 상업활동을 억제하여 기존의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던 화폐 경제의 흐름은 크게 위축되었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뒤처지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정착 농경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역량은 곧 국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